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셋째 주 알짜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도 다양한 소식이 있는데요. 먼저 한 주간의 주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의 위치정보 저장과 관련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을 밝혀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HTC가 디자이어 폰의 진저브레드 업그레이드를 포기한다고 해 사용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HTC는 다시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수시간 만에 불가 방침을 번복했지만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이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방통위에 제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방통위가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통사끼리 보조금 과다 지급 문제로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업체가 아이폰4와 동일한 외형을 가진 안드로이드 폰을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아이폰4와 거의 똑같은데요. 하지만 전원을 켜면 iOS 대신 안드로이드 2.2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짝퉁에 대한 조롱보다는 완벽하게 복제한 중국의 기술력에 감탄한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일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서비스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하면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따기 위해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NC소프트는 리니지2의 세 번째 타이틀인 파멸의 여신을 제2의 론칭이라고 할 만큼 많은 콘텐츠로 구성한 업데이트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말로 예정된 지상파 TV 아날로그 방송 종료와 디지털 TV 확산을 위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30에서 40인치대 디지털 TV 제품 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인터넷 쇼핑몰 옥션과 G마켓은 정부가 이번에 지정한 국민 보급형 디지털 TV 42인치 한 종류를 80만 원대에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통신 3사와 협력해 오는 2015년까지 서울 시내 주요 지역 만여 곳에 무료 와이파이망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애플과 삼성의 법정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달 삼성이 아이폰5와 아이패드3의 최종 제품을 공개하라고 법원에 요구했는데 애플은 기업 비밀이라며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 출시한 갤럭시 탭의 운영체제를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로 업그레이드한다고 합니다. 6월 첫째 주 국내 DSLR 판매량에서 니콘이 캐논을 제쳤는데요. 업계에서는 캐논이 일본 대지진에 피해를 입으면서 국내 카메라 공급에 차질이 생긴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기업용 태블릿 시장의 성장률이 매년 70% 성장률을 보이면서 개인용 시장의 성장세를 크게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 KT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지난주 애플이 야심차게 발표한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가 미국의 한 업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왔다고 주장하면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나는 가수다나 위대한 탄생 등 음악 프로그램 영향으로 대용량 MP3 플레이어 판매량이 지난달부터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통화나 문자 외에 주로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즐기는 것으로 한 연구원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요즘 내비게이션 없는 차량을 보기 힘들 만큼 이제 내비게이션은 자동차의 필수 제품이 됐는데요. 단순하게 길 안내만 하던 내비게이션이 이제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 열풍이 내비게이션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의 3D 전자지도와 교통정보 제공 기능은 이제 기본입니다. 여기에 무선랜과 3G망을 이용해 언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며 전자지도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내비게이션 조작도 가능하면서 스마트 내비게이션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내비게이션의 시작은 2007년 서비스를 시작한 SKMNC의 전자지도 자동 업데이트 기능입니다. 메모리 카드를 PC에 연결해 수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을 무선랜을 통해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최근에는 블루투스 기능을 이용해 스마트폰의 3G망으로 T맵의 실시간 교통정보로 길 안내를 해주는 제품도 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 제조사들이 자동 업데이트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기존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을 이용한 폰내비 시장이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폰 내비게이션은 출시할 때부터 3G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글까지 합세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요. 팅크웨어는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하고 무선랜을 내장해 인터넷 접속은 물론 경로 검색 시 네이버와 구글의 검색 결과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했습니다. 아이나비 앱스토어를 통해 내비게이션 관련 앱과 함께 SNS나 게임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파인디지털과 서울통신기술 역시 블루투스를 이용해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전용 앱을 출시하는 등 스마트 내비게이션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내비게이션 시장이 확대되며 이메일이나 웹서핑과 같은 간단한 PC 역할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들이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에서 지금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각종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차량에서 서비스 됐을 때 보다 그 파워풀해지는 그런 서비스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기본으로 제공해서 그냥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핵심을 맞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향후에 개발해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상 영화에서나 볼 법한 차량 상태 확인, 지능형 길 안내, 개인용 PC 원격 접속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내비게이션이 나올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기기의 중심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점차 스마트해지며 차량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기기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잇 곽상환입니다. IT 행사장 경품 추첨이나 이벤트 응모에 단골로 사용되는 사은품 중에 하나가 바로 USB 메모리일 겁니다. 그만큼 저렴하기도 하고 또 많이들 사용하는 저장 장치이기 때문일 건데요. 사실 저도 2GB USB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얼마나 큰 용량들의 제품이 잘 나가고 있을지 궁금합니다. 정소라 기자입니다. USB 메모리는 누구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저장 장치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필수적으로 지니고 있을 정도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USB 메모리는 4GB나 8GB 제품들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부터 16GB 제품의 판매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나와 리서치를 통해 USB 메모리 판매량을 살펴보면 지난 4월까지는 8GB 제품의 판매량이 높았으나 5월부터는 16GB 판매량이 급격하게 올라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 2월에 비해 1.5배 늘어난 것입니다. 16GB 제품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만원대로 진입한 트랜센드 Z 플래시 500, 530의 영향이 큽니다. 통상 2만원대에 거래되던 16GB USB 메모리 시장에 이 제품은 지난 4월 19,000원대로 판매됐습니다. 관련 업계는 일본 지진 이후 변화가 거의 없었던 반도체 가격이 내려갈 조짐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량의 제품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16GB USB 메모리가 추세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에 맞춰 공격적인 마케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대부분의 16GB 제품들이 2만원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원대의 가격으로 높은 판매량을 올린 제품도 있어 조만간 다량의 16GB USB 메모리는 가격 하락과 함께 시장의 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잇 정소라입니다. AMD는 메인스트림급 노트북용 통합 프로세서 라노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 프로세서는 최대 4개의 X86 CPU 코어와 외장형 그래픽카드에 준하는 다이렉트 X11 지원 GPU를 하나의 칩셋에 통합해 노트북과 데스크톱 PC에서 HD 그래픽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도록 성능이 향상됐습니다. 최대 10시간 이상의 배터리 수명을 지원할 정도로 전력 소비량을 줄인 것도 특징입니다. 소니는 세 번째 E마운트 카메라를 발표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1620만 화소 이미지 센서에 1280에 720 해상도의 동영상 촬영도 가능합니다. 수위 파노라마와 3D 촬영 기능은 물론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며 기존 제품보다 14g 정도 가벼워졌습니다. 파나소닉은 보급형 마이크로 포 서즈 카메라를 발표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121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장착했는데요. 1920에 1080 해상도의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며 3인치 LCD를 터치해 AF를 조작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글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15일부터 크롬북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크롬북은 삼성전자와 에이서가 만드는데
삼성 제품은 구매가 가능하지만 에이서 제품은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크롬북은 12.1인치 디스플레이에 인텔 아톰 N570 듀얼코어 CPU와 16GB SSD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6월의 중반이 지나가면서 점점 무더위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더 신경 쓰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